네, 토요일 세상의 아침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선영 씨, 네. 이제 주말이고 하니까 가족들끼리 또 밖에 놀러 나가시고 또 외식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이 음식점 최악의 손님을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요. 네. 누굴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주인 입장에서 보면은 음식을 뭐 거의 다 먹어놓고 괜히 작은 트집을 하나 잡아서 음식을 뭐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그런 사람들 있어요. 아니면은 옆에 앉은 손님의 입장에서라면은 뭐 아이를 데려온 가족이 아이를 뭐 시끄럽게 이렇게 뛰어다니는 걸 그냥 놔두는 경우가 아마 실 것 같아요. 아우, 그럼 다른 분들 또 음식 드시는데 방해되죠. 근데 그렇죠. 그 음식점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꼽은 최악의 손님은 네. 그 음식 쓰레기나 그 담뱃재들을 꼭 그릇에 터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직도 그런 분이 계시단 아직도 그런 말이에요. 분이 계셔요. 예. 자, 이번 주말에는 최고의 매너가 있는 손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세상의 아침 3부에는 말이죠. 최고의 손님들, 또 최고의 요리사가 또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이나경 씨 어서 오세요. 네, 최고의 리포터 이나경 1번 타자입니다. 오늘도요, 자신만의 취미에 푹 빠져서요, 아주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는 분을 만나고 왔습니다. 오늘은요, 축구와 사랑에 아주 푹 빠진 축구 마니아입니다. 기대해 주세요. 네. 또 패션 전도사 박돌산 씨도 나오셨죠?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패션과 실용을 포기할 수가 없는데 이 두 가지 목표를 앞서 나가기 위해서 오늘은 가방에 대해서 또 알아볼 겁니다. 2009년도 트렌드 가방 어떻게 될지 기대하세요. 네, 네. 가방이라니까 또 눈이 확 띄네요. 오늘 또 은근히 목소리가 또 분위기 있어요. 맞아요. 네. 자, 다음 기리의민의 이혜린 씨 나오셨어요. 네, 제가 이번에 어디 다녀왔는지 궁금하시죠? 정말요? 힌트를 드리자면요. 전국에서 대나무가 가장 많이 자라는 고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우후죽순의 현장 또 잠시 후에 어떤지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또 스튜디오에서 주말 별미 준비하고 계신 정신우 씨도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특별히 도미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도미 한 마리 준비하시고요. 그리고 집에 남은, 냉장고에 남은 재료들 가지고 아주 간편하게 만들 수 있는 봄철 영양식 준비하겠습니다. 네. 도미 한 마리 이 아침에 준비하려면 어디 가서 준비를 해야 되나요? 도미 한 마리 저렴하게 사시려면 일단 수산시장이 가장 좋고요. 예. 왜냐하면 또 수산시장 같은 데를 직접 방문하시면 제철 생선들, 여러 가지 생선들도 만날 수 있지만 그 분위기 있지 않습니까? 생동감 넘치는 분위기로 활력까지 얻으실 수 있습니다. 네. 칠리 소스 도미튀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분을 보면은 제가 10년 전에 이분을 뵀을 때도 지금과 똑같은 모습이었고 사실 나이가 가늠할 수 없는 그 젊음을 유지하고 있는 엄영수 씨 나오셨습니다. 네, 안 가는 데가 없고요. 모르는 게 없습니다. 엄영수입니다. 한 80 이상 되신 그 할머님들이 동창회 하면요. 나가서 그래요. 서로 보면서 아유, 너는 어떻게 학생 때하고 하나도 변한 게 없다. 우리가 주말이면 이제 밖으로 많이 나가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두 분은 무슨 계획을 오늘 갖고 있습니까? 저는 일단 오늘 방송 끝나면 그 야구하러 가야 되고요. 그 이후로는 이제 봉사의 시간입니다. 네. 아이와 아이를 위해서. 네. 근데 이렇게 너 나올 것 없이 다 밖으로 나가면 교통도 혼잡스럽고 서로 좀 불이익을 받아요. 그러니까 일진이 나가고 다음 주에 이진이 나가고 어떻게 좀 우리가 계획을 세워야 되니까 예. 이런 날 좀 집에서 지난 것들을 정리도 하고 이렇게 좀 때도 닦고 청소하고 이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가장 우리가 벌써 4개월이 지나가는데도 지난 해에 다이어리 정리해야지 그러면서 아직도 정리 안 한 분들이 많아요. 맞아요. 제가 네. 그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런 거를 오늘 좀 말끔히 정리를 좀 했으면 좋고요. 네. 우리가 이제 그런 걸 정리하고 이렇게 이제 추억 속으로 들어가 보는 이유, 그것은 그 과거의 어떤 우리가 간직하고 싶은 그런 어떤 낭만, 멋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 그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라톤의 왕자 서인복 선수 일행은 민족의 영예를 선물로 당당히 개성했다. 2시간 25분 39초 세계 신기록을 세운 보스턴의 영웅. 자, 서인복 선수, 그가 귀국하던 날 집집마다 태극기가 개양되고 온 국민이 거리로 나와 우승의 기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지금도 달리고 있습니다. 자, 뒤에서 지금 열심히 달리고 있는 선수들. 손기정 선수의 올림픽 마라톤 우승 당시 나라 잃은 민족의 서름을 독특히 겪어야 했던 우리에게 서인복 선수의 마라톤 우승은 특별한 의미가 있었죠. 야, 정말 많은 분들이 나오셨네요. 붉은 피를 토하며 쓰러지는 젊은이들. 그들을 얻고 어두움의 장막이 내린 장안에는 노고와 절규와 그리고 총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랭크를 몰고 진입하는 군인들,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 있는 경무대로 향하는 시위대를 저지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자유당의 부정부패를 견딜 수 없던 국민들은 경찰의 발포에 쓰러지면서도 시위를 멈추지 않았는데요. 1960년 4월 19일
이날의 승리는 180명이 사망하고 6천여 명이 부상을 당하는 희생을 치르고서 얻어낸 것입니다. 4.19 혁명으로 결국 이승만 대통령은 보는 남용 하야를 옵니다. 문화예술의 대전당이 될 서울 세종문화회관이 개관됐습니다. 한국 건축 양식을 현대적으로 변형한 아름다운 건물 세종문화회관은 총 4,200석의 초대형 문화공간인데요. 당시로서는 어마어마한 액수인 100만 달러를 들여 설치한 세계 5대 파이프 오르간은 큰 화제를 불러 모았습니다. 얼씨구나. 지와자자 좋다. 세종문화회관 개관 기념식에는 우리 민족의 영광과 신화를 상징하는 무용국 위대한 전진이 공연이 됐습니다. 얼씨구. 민속씨름의 부활에 큰 역할을 했던 전국 천하장사 씨름대회. 저 때부터 걸출한 영웅이 탄생했는데요. 바로 이만기 선수입니다. 당시 나이 20살의 이만기는 대회 초반만 하더라도 무명 선수나 다름없었죠. 자, 걸렸습니다. 들어갑니다. 이만기 왼쪽 배지기. 어치기 성공! 하지만 안다리, 거미 걸기, 잡치기 등 못하는 기술이 없었는데요. 340여 명의 선수들을 차례로 물리치고 제1회 천하장사로 등극. 이후 이만기는 한국 씨름을 대표하는 특급 선수죠. 이제 본인은 임기 중 개헌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현행 헌법에 따라 내년 2월 25일 본인의 임기 만료와 더불어 부임자에게 정부를 이양할 것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어머니는 매우 잘 들었습니다. 대통령 시선제 개헌을 포기하겠다는 전두환 대통령의 4.13 보원 조치. 하지만 의도와는 달리 국민들의 민주화 요구에 불을 당기는데요. 더 도와줘! 게다가 서울대생 박종철이 처음 발표와는 달리 고문 때문에 목숨을 잃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국민들의 민주화 요구는 더욱 거세집니다. 시위는 6월 10일 시민항쟁으로까지 이어져 결국 대통령 직선대로 헌법을 바꾸게 됩니다. 거리로 이렇게 몰려나온 청년들의 모습을 보니까 막 제 마음까지도 막 뜨거워지는 느낌이 드는데요. 네, 이제 내일이 4월 19일 4.19인데요. 그때 이제 조국의 민주화를 위해서 젊음을 불살랐던 또 그 분들이 계셨기에 또 지금 대한민국이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어머니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우리가 그 심심할 때 흔히 하는 거 제일 만만한 게 뭐냐면요. 퀴즈입니다. 퀴즈 코너. 자, 퀴즈 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요 중에 열차와 관계된 거. 자, 뭐가 있습니까? 정답. 네, 정답. 네, 비 내리는 오남선 남경열차요. 남경열차요. 열차 있습니다. 네, 저쪽에. 네, 봅니다. 3등 많은 열차. 이어갑니다. 이어갈게요. 대전발 0시 50분. 너무 좋죠. 퀴즈 분위기 좋은데요. 네, 세상의 아침 분위기가 아침부터 확 뜨는데요. 마치. 역시 노래하면은 또 빠지지 않으세요. 그러니까요. 근데 생각보다 기차와 관련된 노래가 정말 많네요. 많죠. 근데 네. 지금은 이제 교통수단이 다양해졌잖아요. 뭐 고속도로가 생기고 막 이랬는데 옛날엔 장거리 여행 가려면 무조건 기차입니다. 그 기차에 얽힌 추억들이 참 많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타임머신 타고 한번 기차 여행 한번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아련한 추억 속 그 시절 기차를 타고 여행을 떠나던 일, 방학을 맞아 외할머니 댁을 가던 기억, 기차에 얽힌 재미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지금은 사라진 추억 속의 완행열차 비둘기호. 1967년 처음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비둘기호가 처음에는 서울 부산을 오가는 특급 열차였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모르시면 알 수 없죠. 서울행 특급 열차 출발. 아우 스케, 아우 스케. 기차 여행의 맛, 기차에서 먹는 음식들을 빼놓을 수가 없죠. 정말 기차 타면 저거 안 먹을 수 없죠. 계란, 시라. 아무리 쌈짓돈이 말랐어도 기차 안에서 꼭 먹어야 되는 음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찐 계란의 사이다죠. 맛있겠다. 계란 먹은 아주머니 사이다 기다리다 숨 넘어가고시오. 그리고 또 하나 천안 호두과자. 보이는 역마다 섰다 가는 완행열차. 그 느긋한 밤기차에 긴장이 감도는데요. 바로 차표 검사 시간입니다. 차표 좀 보여주세요. 예? 차표. 표가 있어도 권표만 보면 바짝 긴장하는 이유. 누구나 한 번쯤은 해봤던 무임승차 때문이 아닐까요? 여기 있어요? 예? 추억을 싣고 달리는 완행열차 비둘기호. 이번에는 여름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해마다 행락철이 되면 동해안의 기차역들은 몸살을 앓습니다.
바로 기차 여행을 떠난 젊은이들 때문인데요. 낭만의 상징 밤기차의 안에서는 피리를 부는 사람도 있고요. 또 잡는 사람 사이에 앉아서 기타를 치는 강심장이 있습니다. 야, 정말 낭만이 있었던 기차 풍경이네요. 분위기 좋은데요? 5일장이라도 그런 날이면 기차는 시골 안악들로 가득 차죠. 아롱이, 다롱이, 초롱이, 하유, 이 녀석들 값을 잘 받아야 될 텐데 흔들리는 열차 안에서도 쉬지 않고 콩을 까는 어머님들 놀지 않습니다. 저 콩깍지가 앙캉 콩깍지보다 콩깍지 깡콩깍지가 무슨 콩콩 같냐. 많이 하여간 비싸게 팔렸겠어요. 팔죠. 자, 우리네 기차는 학생들의 통학열차가 되어주기도 했는데요. 열심히 책을 보고 있는 이 학생, 하지만 한자도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옆자리에 여학생들이 앉아있기 때문인데요. 공부가 되겠습니까? 신경 쓰이죠. 그 당시 대전역은 서울역 다음으로 유명한 기차역이었는데요. 서울에서 출발한 기차가 대전역에서 경부선과 호남선으로 갈라지기 때문에 열차를 갈아타려는 사람들이 항상 붐비게 마련입니다. 대전역을 유명하게 만들었던 이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네, 기억 안 나시죠? 바로 가락국수. 1, 2분 정차하고 많은 다른 기차역과는 달리 대전역 정차 시간은 무려 10분. 가락국수 한 그릇을 후루룩 뚝딱 먹고 물도 쫙 마실 수 있는 여유가 있었던 거죠. 다른 음식은 못 팔았습니다. 왜냐? 후루룩 뚝딱 볼 수 있는 게 별로 없거든요. 덕분에 대전역 가락국수는 기차 여행의 특별한 식도락 장소가 되었습니다. 자, 든든하게 배를 채우고 기차는 다시 출발합니다. 그 시절의 야간 열차, 좌석표를 산 사람보다 입석표 손님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의자 옆 복도에서 객실과 객실 사이의 통로에서 밤을 새우는 손님들. 이렇게 열차 사이에서요. 그리고 머리 위에 짐카는 어린이용 특별석입니다. 이렇게 밤새도록 달린 기차가 아침에 도착하는 곳, 우리의 언니 오빠들이 금이 한양을 꿈꾸며 고생을 참아내는 곳, 바로 어디입니까? 서울역입니다. 나 서울에 왔다. 야, 저도 한때 참 이 열차 타고 여행하는 거 좋아했었는데, 근데 오랜만에 이 열차 속 풍경을 보니까 굉장히 그 정겹네요. 시간대마다 또 이 계절마다 그 열차 안에 풍경이 이렇게 바뀌잖아요. 네, 또 요즘은 열차 안에서 보면은 온갖 다양한 종류의 과자와 음료수를 다 팔잖아요. 근데 저 당시에 먹었던 그 찐계란과 사이다를 예. 모든 분들이 그렇게 추억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저런 이제 계란 같은 거 먹는 것은 뭐 영양 때문에 먹는 게 아니고 그 계란에 그 추억이 얽혀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드시면 드실수록 그런 것들을 먹고 싶은 것들이 점점 많아져요. 어머, 그럼 저 나이 들어가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먹었던 저 좋아하는 사람끼리 나눠 먹는 쌍둥이 아이스 케이크 있잖아요. 이거랑 또 설탕 막 녹여서 소다 네. 넣어서 이렇게 볶기, 달고나도 생각나고 또 뭐가 있을까? 청국장 뭐 이런 것도 생각이 나고. 근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네. 그 정도시면 아직 생생해요. 아, 그래요? 네, 생생하고 이제 무슨 저 젓갈이라든가, 네, 무슨 밴댕이젓이라든가 이런 게 생각나니까 약간 이제 나이가 드시는 거죠. 음식은 또 그 장소와 이렇게 연결이 되는 특별한 그 추억이 매개체가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렇다면요, 언젠가는 이분이 만들어주던 요리도 세상의 아침만 탁 보면은 떠오르는 추억이 될 것 같아요. 정신우 씨, 네. 어느 정도 완성이 돼가나요? 자, 먼저 이제 오늘 아까 주재료가 도미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도미 얘기를 좀 들려드릴까 해요. 보통 시중에서 구입하시는 도미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북돔, 줄돔, 옥돔. 보통 도미라고 이름이 붙으면 전부 다 도미과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이제 문제는 도미가 좀 고급 어종이다, 좀 비싼 생선이라는 인식이 되게 강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중에서 구입하실 때 물론 펄펄 살아있는 화로를 이용해서 음식을 만드시면 더 좋겠지만 그렇게 좋은 건 횟감으로 드시고요. 네. 이제 보통 집에서 사용하시는 거는 선어, 싱싱한 선어를 구입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 보이고 있는 그 도미는 아주 싱싱한 도미죠? 네, 이거는 보통 제가 시장과 대형 마트를 다 가봤거든요. 대형 마트에서는 키로에 약 14,000원에서 15,000원 정도가 돼야 한 마리 정도를 구입할 수 있는데요. 시장에 가니까 7, 8,000원. 뭐 싸게는 정말 좀 센스 있으신 분들은 마감 시간에 가서 떨이 시간에 사시면 5, 6,000원에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그렇게 한두 마리 준비하시면 충분히 4인 가족, 5인 가족 드실 수 있는 요리가 되겠죠. 네. 주말에 한번 이렇게 가족 한 너댓 명 나가서 먹으면은 10만 원은 그냥 훌쩍 금방 넘죠. 나가버리잖아요. 예. 그렇죠. 이런 도미 요리를 이렇게 저렴한 가격에 드실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이제 주부님들이 약간 정성만 들이시면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리고 특히 이 도미 구입하시고 나서 제일 어려워하시는 게 손질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어려워하시거든요. 근데 보통 이렇게 구입하실 때 손질해 주신 상인분들에게 말해서 이렇게 다 절단을 해서 오시거나 껍질을 벗겨서 오시기도 하지만 집에서 직접 손질하시면 더 좋은 건
다 살도 분리하고 뼈도 분리해서 뼈는 나중에 매운탕 끓여서 매운탕 끓일 때 드시고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좀 여러분들이 전혀 몰랐을 것 같은 팁 하나 드릴게요. 네. 네. 자, 보세요. 도미가 가장 손질하기 힘들다고 하는 이유는 껍질 때문입니다. 이렇게 아무리 뭐 칼 같은 걸 이용해서 이렇게 긁으셔도 지금 보시면 잘 벗겨지도 않고. 안 벗겨지네요. 네. 벗겨지도 않고 힘껏 주고 하면 이렇게 막 다치거든요. 그래서 막 주걱이 막 지저분해지고 난리가 납니다. 지금 막 보이시죠? 네. 이렇게 안 벗겨지는데요. 집에서 어떻게 해야 쓰다 남은 꼬다리 무, 이 끝에 무요? 무 끝에, 예, 무를 가지고 한번 벗겨보세요. 이거는 정말 모르셨을 거예요. 무를 가지고 미시면은 무에 박힙니다. 정말 잘 벗겨지네요. 네. 신기하시죠? 이렇게 하시면은 보다 무로 예, 하니까 손이 다칠 일 염려도 없고 무 속에 이 도미 껍질이 박히면서 너무나 손쉽게 껍질을 벗기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위에 보면 이 도미의 상징이죠. 이런 지느러미 같은 거나 이런 것도 너무 손이 많이 다칠 수 있기 때문에 막 멋있게 또 칼을 이용해서 하시고 싶은 마음도 있으시겠지만 이런 것들은 다 가위를 이용해서 잘라주시는 게 안전합니다. 네, 저는 사실 생선 손질하는 게 어려워서 이렇게 통으로 생선을 살 생각은 전혀 못했는데 오늘 이 손질법은 꼭 기억을 해둬야겠네요. 근데 오늘 만들 요리가 칠리 소스 도미튀김이잖아요. 다른 재료들은 어떤 게 더 필요한가요? 뭐 칠리 소스를 이용할 때는 다른 뭐 특별한 재료가 필요한 건 아닌데요. 제가 오늘 좀 약간 중국풍으로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네. 좀 특별한 재료 하나만 소개해 드릴까 해요. 보면 다른 거는 집에서 갖고 계신 뭐 남은 파라든가 생강, 마늘 같은 거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두반장이라는 소스가 있습니다. 네, 제가 지금 잠깐 보여드릴게요. 두반장이라는 소스가 있는데요. 얼뜻 보면 우리나라 고추장과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중국의 고추장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요즘 요리에서 많이 사용하시거든요. 그래서 마트에 가시면 굴소스와 함께 가장 많이 시판되고 있는 소스입니다. 네. 이 중국식 고추장을 사용해서 약간 특별한 칠리 소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도미 손질하는 법도 배웠고 이제 들어가는 두반장이란 양념도 봤습니다. 이제 양념이 또 도미에 싹 간이 들 때를 또 기다려봐야 되겠죠? 네, 이제는 저희가 정말 여성분들이 기다리던 순서인데요. 박돌선 씨, 오늘은 가방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하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여자들의 패션에 대한 열정은 못 말리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아무리 추워도 미니스커트를 포기하지 못하고 그리고 발이 부르트고 뭐 상처가 나는데 하의를 포기하지 못하는 게 여자의 열정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오늘은 가방에 대해서는 여자의 마음들이 또 어떨까요? 근데 가방은 좀 예외가 아닐까 싶어요. 뭐 여행 갈 땐 여행 가방 들어야 되고 학교 갈 땐 책 가방 들어야 되고. 네. 보통 남성분들이 예. 이렇게 생각을 하시죠. 네, 여자들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패션보다는 실용적인 것들을 좀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 어쨌든 멋쟁이들은 이 가방에 있어서도 자기 멋을 마음껏 발휘하거든요. 오늘 트렌드 가방 어떤 건지 한번 보실까요? 나의 스타일의 완성은 가방을 통해 이루어진다. 따뜻한 봄과 함께 찾아온 가방. 어떤 가방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저와 함께 구경 가요. 여러분. 매장을 들어서자마자 봄냄이 물씬 풍기더라고요. 예전보다 훨씬 밝고 화려해졌습니다. 색깔들이 정말 다양하고 예쁘네요. 가방은 어떤 네. 스타일인가요? 이게 좀 어두운 톤이라든가 그런 것보다는 좀 밝고 화려하고 좀 환한 색상의 손님들이 많이 찾으시거든요. 네. 이렇게 뭐 아이보리라든가 좀 옐로우 톤, 블루 톤 같은 거 많이 찾고 들고 다니시는 것 같아요. 저는 특히 올해 유행색인 노란 가방. 예쁘죠? 너무 예뻐요. 그리고 초록색 가방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손에 드는 클러치백도 많았는데요. 사이즈가 예전에 비해서 커졌더라고요. 짜자잔! 여러분 클러치백 옛날에는 조그맸잖아요. 그런데 요즘 이렇게 빅백 스타일처럼 커졌다라는 거. 클래시컬한 것보다는 스포티하게 청바지에도 어울릴 수 있는 클러치백. 색도 넣을 수 있겠네요. 네, 기존의 클러치백은 물건이 많이 안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디자인을 넘어서 실용성을 생각한 겁니다. 저 정도면 뭐 돈을 많이 넣을 수 있겠군요. 네, 오늘요? 맞습니다. 예쁘죠? 멋있어요. 참새가 방앗간을 한 군데만 들어갈 순 없잖아요. 그럼요. 이것도 되게 화려하면서 흰색, 파란색, 노란색
눈이 환해졌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노란색 흰색 가방. 저도 발견했습니다. 좋더라고요. 그래서 좀 큐트하게 할 때는 이런 느낌으로. 그리고 저는 이런 건 비즈니스 할 때 약간 빅백으로 이렇게 들고 다닐 때도 좋고요. 캐주얼하게 이렇게 기분 좋게.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하군요. 네. 그리고 저도 봄 되면 핑크가 좋더라고요. 네. 올 봄에는 저렇게 커다란 그림이 그려진 가방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아, 재밌어요. 네, 작품을 이제 가방에 새기는 일명 아트 패션입니다. 독특하네요. 네. 알록달록 재미있는 가방을 매니까 저 5년은 젊어진 것 같지 않나요? 아직 10년. 어머, 감사합니다. 더 올려주세요. 가방을 몇 개를 매신 거예요? 제가 욕심꾸러기잖아요. 패션에도 자연주의 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저렇게 자연 소재를 이용한 가방이 눈에 띄었습니다. 찜이라고 하는 소재감인데 그걸 디테일하게 아주 섬세하게 넣었거든요. 근데 그 바깥쪽에 또 자연 소재감인 가죽을 덧대어서 고급스럽지만 조금 더 내추럴하고 자기 자신이 자연 속으로 들어가는 듯한 느낌을 가지는 게 요즘 트렌드인 것 같아요. 어때요, 여러분? 왠지 저 가방은 자연스러운 님, 저한테도 자연분 같은가요? 어울리죠. 요즘은 자연스러운 친환경적인 것이 세련되고 고급스럽다고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되게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이 물씬 풍기죠. 그리고 신발도 가방과 같은 소재로 연출하면 훨씬 멋스럽겠죠. 돈은 좀 더 들겠죠. 아우.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이 가방을 다양하게 연출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실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스타일 완성의 대명사 스타일리스트 신유식 씨입니다. 스타일에 백을 들 때 조금 까다롭거든요.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요. 역시 가장 좋은 아이템은 같은 톤으로 연출해 주시는 것이 키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톤이 같기 때문에 어느 톤 하나가 이렇게 도드라지거나 이런 느낌이 아니라 의상과 가방이 하나 된 느낌으로 연출을 해주시는 아이템입니다. 무난한 듯하지만 편안해 보이고 그 속에서 세련미가 느껴지죠. 하지만 이게 너무 밋밋해 싫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포인트를 주는 건 어떨까요? 눈에 확 훨씬 들어오죠. 화려하죠. 호피무늬 좋네요. 네, 포인트가 되는 것 같아요. 딱 이선영 씨 스타일이죠. 네. 올봄 유행하는 정장과 함께 어떤 코디법이 마음에 드세요?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여름에 또 유행할 그 전망 중에 하나가 바로 비비드한 컬러, 화려한 컬러, 강한 컬러거든요. 네,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파란색 어떠세요? 캐주얼한 의상에 원색 에나멜 소재, 가방은 경쾌함을 더해줍니다. 캐주얼한 느낌이죠? 야. 네, 저 가방 메고 놀러 가면 좋겠어요. 오, 파란색. 네, 캐주얼한 시원해 보이네요. 의상에는 크고 화려한 가방을 드는 것이 멋스럽습니다. 이런 큰 얼룩무늬 가방도 캐주얼 의상에 썩 잘 어울리겠죠? 네. 어떤 가방이 더 마음에 드세요? 저는 파란색 찜 할게요. 전 얼룩만. 저 전 둘 다? 그러면 뭐 선택하죠? 화려한 색상의 옷에는 어떤 가방을 들여야 할까? 걱정되시죠? 여러 색이 섞이지 않은 한 가지 색상의 가방으로 분위기를 좀 가라앉혀 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재킷으로 차분함을 줬다면 가방은 원색으로 화려하게 가는 것이 훨씬 세련돼 보입니다. 상당히 강해 보이기도 한데요. 세련된 느낌도 드네요. 네, 여기서 팁 하나. 보통 오랫동안 들을 수 있는 백이라고 하면 검정색이나 브라운 색깔, 갈색을 되게 많이 선택을 하시거든요. 근데 오랫동안 들고 싶으시고 또 뭐 따님부터 어머님까지 세대를 초월하게 들고 싶으시다면요. 가벼운 소재가 가볍고 계절감이 없는 컬러를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진한색 가방이 무난하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보통은 그렇게 생각들 하시는데 어두운 색이 오히려 계절을 더 탄다고 합니다. 밝은 색상의 좋은 소재가 가방을 오래 사용하는 비법입니다. 활용하기에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어떤 액세서리보다도 더 나를 잘 담아내는 가방, 올봄 가방으로 스타일을 완성해보세요.
저는 사실 이것저것 잡동사니를 많이 넣어 갖고 다니기 때문에 큰 가방을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또 박돌선의 스타일을 보니까 그 작은 클러치백도 굉장히 실용적이어 보이고 쓰기 편할 것 같네요. 참 이 패션이라는 게 네. 이 그 시대에도 많이 타고 또 민감한 것 같아요. 요즘 같이 경기가 어려울 때면 그 큰 실용적인 큰 가방이 유행이고 뭐 네. 자연주의가 유행한다 하면은 그 밀집 가방이 또 유행이고 그렇잖아요. 네,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담아내기 때문에 이 패션이라는 게 사람들을 더 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매력이 패션의 매력이 아닐까요? 네. 자, 오늘은 또 어떤 가방을 메고 나갈까? 이선영 씨처럼 고민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박돌선 씨 잘 봤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이혜린 씨가 멀리 담양까지 다녀오셨죠? 아유, 벌써 눈치채셨어요? 네. 전국에서 대나무가 가장 많다는 담양에 다녀왔습니다. 작년 이맘때요, 이 세상의 아침 식구들 모두가 담양에 가서 방송을 하기도 했었잖아요. 그렇죠. 기억하시죠? 네. 네, 1년 사이에 또 어떻게 변했는지 지금부터 함께 만나볼게요. 대나무의 고장, 전남 담양. 가장 먼저 절 반겨준 것은 도로 양 옆으로 길게 들어선 담양의 명물 메타세커이어 가로수였습니다. 그래요. 정말 아름다웠죠. 네. 가로수길의 시원한 풍경에 심취해 자전거를 타고 바람을 맞으며 메타세커이어 가로수길을 지났는데요. 아우, 정말 그림이네요, 그림. 아직 봄이라 그런지 여름 같은 우거짐은 없지만 그래도 가지 사이로 비치는 푸르스름한 봄빛이 가로수의 풍경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고 있더라고요. 영화 속 한 장면 같아요. 네. 자, 오늘 저와 함께 바람을 타고 흘러오는 담양의 진한 대나무 향기 속으로 떠나보시죠. 높게 뻗은 대나무가 빽빽하게 자리 잡은 숲. 울창한 대나무 잎은 약한 바람에도 소리를 내며 움직이고 있었는데요. 대나무 중립욕을 즐길 수 있도록 담양군에서 조성해 놓은 중록원 오솔길을 걸었습니다. 대나무의 시원한 소리와 함께 푸른 대나무 향이 코끝을 스치고 있었는데요. 소리만으로도 귀가 즐겁네요. 네, 이 담양에선 어디서나 쉽게 대나무를 볼 수 있죠. 우리나라 대나무 서식지 면적의 25%가 담양에 몰려 있다고 해요. 사입하시나 봐요. 안녕하세요. 대나무 차인가요? 아닙니다. 담양에서만 나는 네. 아파트 자라는 야생 녹차입니다. 중노차라 이래서 대나무 잎을 먹고 자는 꼼 깨끗한 차라는 뜻입니다. 아, 그냥 차도 좋은데 대나무 차면 얼마나 좋을까요? 정말 좋더라고요. 햇빛이 거의 들지 않는 대나무 숲에서 자라는 중노차 나무. 중노차. 네, 햇빛과 그늘이 이상적으로 배합된 반은 반양의 조건에서 자란 중노차는요, 다른 야생 녹차에 비해 맛이 순하고 깔끔하더라고요. 특히 대나무가 잘 자라는 담양의 기후와 토양 조건으로 담양 대밭에서 자라는 중노차가 유명하다고 해요. 100% 자연 그대로인 야생 녹차를 그냥 지나칠 수 없겠죠. 향이 어때요? 아, 일반 녹차하고는 좀 다르게 순하고 이 넘김이 참 부드러운 것 같아요. 떫은 맛이 전혀 없나요? 네, 없더라고요. 숲에서 마시니까. 대나무 숲에서 즐기는 중노차 한 잔의 여유를 뒤로한 채 또다시 발걸음을 재촉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어르신. 네, 어서 오세요. 뭐 캐시나 봐요. 아, 이게 네, 죽순을 캡니다. 죽순이요? 네. 오, 야, 진짜 많이 자랐어요. 예. 죽순이 나는 계절이어서 겨우내 얼었던 캡니다. 땅은 봄이 되면서 조금씩 촉촉해지는데요. 촉촉해진 땅을 뚫고 새순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더라고요. 이 주변으로? 예. 아. 저도 죽순을 캐기 위해 직접 갱이를 들어봤는데요. 많이 예린 어설퍼 씨가 보이죠? 죽순을 캘 수 있을까요? 네. 할아버지께서 한마디 건네시더라고요. 네. 이렇게 죽순은 하루에도 많게는 1m 가까이 자라기도 한다고 해요. 너무 큰 죽순은 못 먹기 때문에 철이 되면 빨리 죽순을 캐야 한다고 해요. 아, 이렇게 생겼어요. 예. 아, 하얗네요, 속 안에가요. 하얘. 단순히 맛으로 평가보다는
몸에 좋다. 몸에가 한 20가지 필수 아미노산이 들어있어요. 죽순에 가서. 그렇다면 봄철 죽순은 어떤 맛일까요? 죽순 요리를 맛보기 위해 전문가를 찾았는데요. 죽순 아니에요? 죽순? 염장 죽순. 이렇게 넣고 먼저 장독에서 소금에 절여놓은 죽순을 꺼냈습니다. 어떤 요리가 되는 거예요? 죽순 회도 하고 이거 하나 가지고 100개도 할 수 있어. 100가지 요리를요? 놀랍죠? 죽순 차도 만들고 죽순 장아찌도 만들고 죽순 전과도 만들고. 삶은 죽순을 얇게 썰어 생고기와 버무린 죽순 육회를 만들어 봤는데요. 맛있어요. 이 소리 들리세요? 네. 조물조물 묻히는 소리. 네. 저렇게 완성된 죽순 육회에 깨를 듬뿍 묻혀서 정신우 씨한테 한번 부탁드리고 싶어요. 한 입에 죽순 해무침. 네. 맛이 어때요? 죽순의 쫄깃쫄깃함과 생고기의 부드러움이 잘 어울리더라고요. 죽순의 질감과 향 자체를 즐기고 싶다면 두릅과 우렁을 함께 버무린 죽순의 무침이 제격입니다. 아, 맛있겠다. 따뜻한 봄 햇살을 맞으며 한가로이 식도락을 즐겼습니다. 자연 속에 위치한 작은 사당. 우리나라 전통 조경의 백미로 꼽히는 소세원인데요. 소세원은 조선시대 유학자 조광조의 제자 양산보가 자연 속에 살기 위해 꾸민 정원이라고 해요. 소세원 가장 안쪽에 위치한 제월당은 양산보가 독서를 벗삼아 대부분의 일상을 보낸 공간입니다. 하지만 혹 손님이라도 찾아오면 이곳 광풍각에서 손님을 맞이했다고 하는데요. 광풍각 앞에 펼쳐진 풍경을 바라보며 자연에 거스르지 않고 그 속에서 조화롭게 살아가던 선비들의 삶을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대나무의 고장답게 담양에서는 대나무를 생활 속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었는데요. 네, 여기다가 그 지장수를 이렇게 대나무에 넣고 구운 소금, 죽염도 그 중에 하나인데요. 소금을 대나무에 넣고 9번에 걸쳐 굽는 과정에서 탄생한 죽염. 그러니까 이 죽염을 다 그 시골 사람들이 농사진 것보다 더 힘들다 그래요. 이걸 한 번 다 굴려면 45일이 걸려요. 죽염은 그야말로 기다림의 상월입니다. 이게 다 소금인가요? 네, 죽염이요. 황토물로 반죽을 한 소금을 대나무통에 넣고요. 제가 찾았을 때는 7번 구운 소금을 빻아 8번째 굽는 과정이 진행 중이었어요. 소금을 가득 채운 대나무통은 커다란 쇠가마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또 굽는 건가요? 네. 그곳에서 한참을 구우면 대나무는 타서 재가 되고 소금은 하얀 기둥으로 변하게 됩니다. 정말 정성으로 만들어진 죽염이군요. 네. 이처럼 소금을 고온에서 여러 번 가열하는 과정에서 소금의 불순물과 유독 물질이 빠져나가게 되는데요. 특히 9번째, 마지막으로 소금을 구울 때는 소나무에 송진을 뿌려 가열 온도를 1400도까지 높입니다. 이렇게 하면 소금이 녹아 흘러내리면서 고급 죽염이 탄생하게 되는 거죠. 가장 왼쪽이 한 번 구운 소금이고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여러 번 구운 소금이에요. 겉에서만 봐도 모양이 많이 다르죠? 변화를 확연히 느낄 수가 있네요. 네. 초벌군 건 이렇게 거칠잖아요. 엄청 이제 9번 구우는 많이 차이가 왼쪽에 나죠. 하얀 것이 한 번 구운 소금, 오른쪽이 9번 구운 소금이에요. 저는 한 번 구운 게 더 좋아 보였는데 그게 아니었군요. 짜고 네. 그다음 짜고 이렇게 싱거워지는데 여기서는 이제 많이 싱거워져. 대를 9번 구는 과정에서 대물이 많이 스며들고 지장수고 황토물이 많이 들어가고 소나무에 그 송진이 많이 배고 그렇게 틀리죠. 마당을 가득 채운 장독대.
안에는 전통 방식으로 담근 된장이 들어있었는데요. 죽염이 들어간 거죠, 이 안에도. 오랜 기간 숙성시켜야 하는 된장의 맛은 소금에 따라 맛이 크게 좌우됩니다. 이곳 전통장 맛의 비결 중 하나가 바로 담양의 대나무로 만든 죽염이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뭐 하고 계세요? 아니 대나무발 만드는데 대를 지금 고르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무형문화재 박성춘 씨는 중력, 즉 대나무발을 만드는 장인입니다. 좋은 제품의 기본이 되는 대나무를 고르기 위해 꽤 오랜 시간 신중하게 대나무를 살피는데요. 꼼꼼하시네요. 네. 굵어지질 않아야 돼요. 하고 밑에는 굵어버리고 무게가 자라버리면 또 알리죠. 그래서 아주 일정은 큰 거. 이 정도 대를 잘라서 만들어야 작품이 되는 겁니다. 예. 장인의 눈에 들기도 쉽지가 않네요. 맞습니다. 좋은 대나무를 고르기 위해 대밭에서 직접 대나무를 고르신다고 해요. 보통 대나무발엔 겨울에 채취된 2, 3년생 대나무가 주로 사용된다고 하고요. 구멍 뚫린 철판에 대나무를 넣어 얇은 대사를 만듭니다. 숲에서 가져온 대나무는 이 같은 과정을 수십 차례 거쳐 0.7mm의 얇은 대살로 탄생하게 되는데요. 세상에 정성이. 네. 1,800개의 대사를 103개의 명주실로 엮은 중염. 약 22만 번의 손길을 거쳐야 한 개 중염이 탄생된다고 해요. 중염 한 개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만도 대략 20일 걸리고요. 이처럼 고된 작업을 50년 넘게 해왔지만 중염 기술은 곧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고 하네요. 누가 이걸 배워서 흘려보질 않아요. 그러면은 수백 년간 내려온 전통이 없어져 버려, 깨져버리면 나로서는 일평생을 이렇게 했는데 누가 전수해서 이것을 흘려보질 않습니다. 그것이 별로 아쉽고. 봄바람에 실려온 대나무 향기로 가득한 전남 담양. 그곳에서 만난 대나무 향기 속엔 생명이 탄생하는 봄의 에너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또한 대나무가 주는 선물을 지혜롭게 활용하는 담양 사람들의 전통이 담겨 있었는데요. 담양의 대나무 향기를 가슴속에 간직해봅니다. 네, 이 담양에는요, 전통을 지켜나가는 장인, 인간 문화재가 참 많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분들의 열정과 또 고향에 대한 사랑이 이 담양을 대나무의 고장으로 유명하게 만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난 1년간 또 많은 변화가 있을 줄 알았는데 담양은 역시나 포근하게 또 우리를 맞아주는군요. 여행 잘 봤습니다. 근데 대나무 축제도 계속 또 열린다면서요? 네, 대나무 축제가 있어요. 고려 시대부터 이 대나무 축제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해마다 봄이 되면은 대나무를 심고 또 대숲에서 회전놀이를 하면서 즐겼다고 합니다. 올해는 5월 2일부터 축제가 열린다고 하네요. 네, 그런데 예린 기대해보겠습니다. 씨, 네. 이거 하나 빠뜨린 것 같아요. 아까 화면에서 봤던 죽순 무침도 굉장히 맛있겠지만 또 그거 있잖아요. 떡갈비, 담양에는 떡갈비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 씹으면 육즙이 쫙 나오는 떡갈비. 그리고 또 있습니다. 대통밥, 저 밥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 향이 좋더라고요. 다음에 꼭 먹어봐야 되겠네요. 저기 이예린 씨가 오늘 다녀오신 걸 종합을 하면은 네. 담양 그 대나무 숲에 가서 죽순과 중노차를 드시면서 그 담양 떡갈비를 반찬으로 해가지고 대통밥을 드시면 아마 운수 대통할 거예요. 네, 그래서 담양 다녀오신 걸 내가 종합했어요. 예, 제가 볼 때는 멀리 있는 뭐 대통밥, 떡갈비 찾을 게 아니라요. 우리는 스튜디오 안에 있는 칠리 소스 도미튀김 먼저 만나보는 게 어떨까요? 오늘은 특별히 윤인구 아나운서가 정신우 씨의 일일 도우미를 자청했습니다. 어디까지 요리가 진행이 됐나요? 짠! 제가 어디로 갔나 궁금하셨죠? 예, 바로 여기 와 있었습니다. 야, 이 길을, 이렇게 가까운 길을 이 맛을 보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돌아왔네요. 네, 오늘 특별한 또 요리사 한 분이 오셨기 때문에 더 맛있는 요리가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아까 그 잘생겼던 도미가 바로 이렇게 해체가 돼버렸습니다. 예. 양념이 좀 돼 있네요? 네, 처음에 이제 아까 그 포를 뜨고 나서 껍질을 벗겨낸 도미를요,
뭐 먹기 좋은 크기로 한 입 크기로 썰어낸 다음에 소금 후추로 밑간을 해놨습니다. 아, 네. 자 그럼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이걸 바로 튀김이니까 붙여야 되는데요. 계란 오늘 흰자를 이용해서 붙일게요. 그래서 지금 밑간해놨던 이 흰살 생선을 예. 모두 흰자에다 넣고 버무려 주세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흰자만 골라놓은 네, 그렇습니다. 거죠? 계란 흰자만 골라놨습니다. 근데 노른자는 왜? 노른자는 이제 보통 흰살 생선을 이용한 요리에서는 그 생선의 그 흰 풍미와 담백한 맛을 유지해주기 위해서 흰자를 사용하고요. 고기 요리 사용하실 때는 노른자를 많이 같이 사용하시는 편이에요. 네. 그러니까 제가 조금 성급하게 왔네요. 음식이 다 되기 전에 와서 음식이 왔거든요. 지금 도와드려야 할 상황. 그러니까 이거를 여기다 넣고, 넣고 버무리면 되는 거죠. 그럼 한꺼번에 이렇게. 예. 버무려 주시고 나서 오늘은 녹말에다가 녹말가루로 이제 제가 물에 받쳐놔서 앙금으로 만들었는데요. 거기다 할 거거든요. 그래서 아니 그럼 이 흰자에 버무리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네, 이제 그냥 튀기시면 그 재료, 특히 생선 같이 갖고 있는 그 생선에 갖고 있는 맛있는 맛이 다 빠져나가요. 그래서 코팅 효과를 주는 거죠. 그러면 일종의 약간 갑옷, 단단한 외투를 입혀준 효과가 돼서 그 맛도 빠져나가지 않고 네, 윤인구 그냥 풍미도 아나운서 생기는 거죠. 거의 가셨는데 일단 하나 드시고 오셔야 되지 않겠어요? 빨리 튀겨보세요. 바로 하나만 주세요. 예. 제가 맛볼 수 있게 하나만 주시면. 제가 안 해보던 일을 하는 거라 굉장히 어색합니다. 지금 버무리는 것도. 네, 그래서 이렇게 그냥 녹차, 이 녹말가루, 이 튀김옷만 딱 입히셔서 그대로 튀기시면 돼요. 야. 역시 이 소리 들리시죠? 네. 여기까지 들려요. 음식은 일단 반은 그 향과 이 소리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좀 흰살 생선이기 때문에 금세 익거든요. 그래서 익으니까 이제 상태만 좀 확인하셔가지고요. 좀 약간 노릇한 정도가 됐다 그러면 생선살은 바로 익은 상태가 되니까 뜨거울 텐데요. 드시기에. 네, 윤인구 아나운서 그럼 생선 튀김은 이제 계속 완성을 이거 지금 되게 해주시고요. 뜨거울 텐데. 저희는 여기다 계속해서 드릴게요. 다음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나경 씨. 네, 여러분 이 박수 아시죠? 따라주세요. 대한민국. 아마 이 박수 모르시는 분들 없으실 거예요. 2002년 당시 대한민국을 모두 하나를 만들어준 마법의 박수. 그런데요, 오늘 만나실 이분, 이 월드컵의 벅찬 감동을 계속해서 품고 사는 사람입니다. 축구가 좋아서 인생을 축구와 함께 나누고 있는 축구마니아 씨.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여보. 세상에서 가장 가볍고 예쁜 그녀. 사랑해 여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천방지축, 축구공과 사랑에 빠진 축구마니아 이야기입니다. 전국 방방곡곡 마니아가 있다면 어디든 가는 저 이나경.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저기 드넓은 운동장에 있습니다. 누굴까요? 꼬마들인가? 오늘의 주인공이 활동하는 조기축구회. 평일 아침 이것만 회원들의 몸풀기에 한창입니다. 저기 마니아 이재영 씨 어디에 계세요? 네, 접니다. 10년 역사의 조기축구회 회장 축구마니아 이재영 씨입니다.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우리 회원들이랑 같이 이제 축구를 하면서 하루를 열고 있습니다. 자, 조기축구회 수장 이재영 씨의 골 실력 한번 볼까요? 굉장히 날쌔죠? 공격도 거칠게 하고요. 저는 하나뿐인 골문을 지키고 있었는데 연속으로 4골이나 먹었어요. 갔다가 다 집에 친절했다고 그래요. 그 집에 가고 싶은데 한 번도 초대도 안 해주더라고요. 그게 참 유감입니다. 들어보니까 집에 귀한 게 가득 쌓여있다던데 오늘 이참에 한번 공개하세요. 공개를 잘 안 하는데요. 오늘 특별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말요? 가시죠. 어떤 보물일까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야, 들어오자마자 네. 빨간색 레드가. 여기가 축구 보물 창고입니다. 보물 창고. 이재영 씨의 거실에 들어앉은 이게 뭐예요? 예, 아기자기 오밀조밀한 보물들. 나가서 쌓여있는 보면 평범해 보여도 모두 사연 많고 역사 깊은 물건들이랍니다. 커피 잔인데 축구 잔디. 오, 축구장 모양인데요. 한잔의 네. 어린이들이 그 골목에서 이제 차는 볼인데요. 이 안에 이제 양말 같은 거 넣어가지고 홍겁으로 꼬매가지고 그런 걸로 이제 볼을 차는데 축구공이 없으니까 지금 애들이 이런 볼을 차는데 참 안타깝죠. 아파트를 가득 메운 5천여 점의 수집품들 20년을 모으신 거랍니다. 20년이요? 네. 여기에 축구하는데 이제 보물들이 많이 있는데 축구화 뭐 오래된 공 이런데 이 축구화는 초등학교 때 이제 신었던 축구화인데 그 부모님께서 특히 이제 어머니께서 축구에 대해 반대가 심했어요. 공부를 해라.
해서 제가 이제 축구를 그만두게 됐어요. 그럼으로써 저는 이제 축구에 대한 그 대리만족이죠. 그래서 이 축구화로 인해서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이 축구 소장품이 제가 이제 수집을 하게 된 계기가 된 겁니다. 도대체 뭐길래 이런 데 들어있어요? 007 가방도 아니고. 자, 이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가장 아끼는 국보 1호입니다. 지금 금방 은행 금고에서 찾아온 따끈따끈한 것이. 은행 금고에다까지 네. 거예요? 돈인가? 예. 자, 열쇠로 가방을 여는데요. 축구공이잖아요. 예. 이거는요. 뭐가 많이 써있는데요? 그냥 축구 볼이잖아요. 이게 뭐가 이걸 왜 금고에다가 다녀서 이런 거? 웬 낙서가 저리 많아요. 맞아요. 2002 월드컵 때 그 스페인전 홍명보 선수가 마지막 키커로서 우리가 월드컵 4강 확정골입니다. 그 마지막에 그 승부차기 때 볼 확 넣고서는 홍명보 선수 막 이러고 달렸을 때. 네, 이렇게 함부로 만지면 안 된다. 이 함성 소리 뜨거웠던 2002년 6월 기억나시죠? 세상에. 승부차기까지 갔던 스페인과의 8강전 4강 저거. 진출을 확장지었던 바로 그 공입니다. 그 전설적인 공이. 맞아요. 이집트 카이로에 가서 직접 가서 이제 가말 감독으로 심판을 이제 직접 만났는데 제가 이렇게 설득을 했어요. 이 공이 당신이 갖고 있으면은 집안의 대대 손손으로 가말 감독으로 지인의 영원한 어떤 그 기념비적인 그런 소장품이지만은 반대로 이 공이 한국으로 넘어가면은 국가적으로 한국 축구사에 영원히 남는 기념비적인 그런 소장 가치가 있는 거다. 이렇게 해서 제가 아주 간청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분도 너무 먼 곳까지 와서 거기에 감동을 해서 저희한테 주셨는데 서로 마음이 통한 것 같습니다. 끝도 없이 꺼내놓는 유니폼만 200여 벌.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 방방곡곡을 돌며 수집하셨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열정이 대단하시네요. 종류지만 아주 쿰쿰한 냄새가 이렇게 나네요. 왜 그런 거예요? 이 새 거가 아닌가 봐요. 네, 이 유니폼들은 그냥 일반 판매용이 아니라 선수들이 직접 경기할 때 착용했던 유니폼이기 때문에 이 유니폼에는 그 선수의 땀이 다 묻어있는, 그러니까 쉽게 해서 채취가 묻어있는 그러한 다 유니폼입니다. 그래, 가치가 있대요. 자, 이제 모두 시선 집중. 이나경의 축구 유니폼 패션쇼 개봉 박두. 어때요? 혼나져요. 자, 이번엔 또띠 선수입니다. 레드카드 제대로 받았어요. 자, 노총각 축구마니아가 결혼사진 대신 내민사진들, 축구왕제 펠레, 그리고 히딩크 감독. 지금은 축구 해설가로 나선 유상철 선수와는 각별한 사이랍니다. 말쑥한 차림으로 그가 향한 곳은 수원 월드컵 경기장 내 축구 박물관. 이 취재를 하러 나온 건데요. 이 축구 전문 잡지에서 기자로 활동한 지 벌써 20년입니다. 2003년 6월 개장한 이곳 월드컵 기념관에는 이재영 씨가 모은 1000여 점의 수집품들이 둥지를 틀었는데요. 공을 갖고 있던 모레노 감독을 설득해 기증받은 안정환 선수의 골든골도 있습니다. 그는 축구 선수의 꿈은 이루지 못했지만 많은 이들과 축구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20년 동안 이렇게 수집한 거 이렇게 내놓기 힘드시거든요. 근데 저희 전시관에 이렇게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더 관람을 여유롭게 하실 수 있게, 그래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는 분입니다. 예. 자, 이재영 씨를 따라 들어간 웹축지. 축구 마니아가 즐겨 찾는 곳답게 축구 소품들이 즐비했는데요. 이재영 씨만큼이나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제가 이재용 친구 결혼 추진위원장인데 6번째 해도 여태까지 짝을 못 만났어요. 축구랑 결혼했다 싶을 정도로 축구에 대한 열정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분명히 어떤 여자분이 생기시면 그 모든 열정을 그분께 쏟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재영 씨가 맞선보다 더 기다린 건 독일에서 뛰는 이영표 선수의 유니폼입니다. 친구가 독일 출장길에 사온 귀한 선물이라고 하네요. 너무 좋아하시죠? 뭘 하나 축구에 대해서 선물하고 싶은 생각이, 그래 갈 때마다 하나씩 또 이렇게 하나씩 마련해줘요. 욕심 없이 축구를 사랑하는
이재영 씨의 지식이 통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축구에 관련된 그 자료를 가지고 축구 서적을 만드는 그러한 작업. 이게 첫 번째 거고, 두 번째로는 축구에 관련된 축구 전문 도서관을 만들어서 축구인들이 어떤 사랑방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이렇게 만드는 게 저희 이제 마지막 꿈입니다. 꿈이 있어 더욱 행복해 보이는 이재영 씨. 인생이라는 그라운드에서 변함없이 열정적인 모습 기대할게요. 네, 저렇게 어렵게 뭐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모으신 물건들 혼자만 이렇게 감춰두고 계신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박물관에 기증하시고 참 좋은 일을 하고 계신 분인데 네. 제가 궁금한 거는 갖고 계신 것들 중에서 제일 감나가는 건 어떤 거든가요? 말씀드릴까요? 말까요? 자, 사실 그 홍명보 선수의 승부차기 공, 안정환 선수의 골든골도 비싸고 가치가 있지만 이 이재영 씨에게 가장 귀한 보물은 바로 그 어렸을 적 신었던 축구화가 아닐까 싶어요. 이 축구화 때문에 축구를 사랑하게 됐고 축구 수집가로 20년 인생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게 정말. 가장 비싸지 않을까요? 아마도요. 네. 게다가 축구 박물관을 만들겠다는 꿈도 갖고 계신 걸로 아는데요. 그 꿈도 꼭 이루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잠깐 자리를 옮겨서 고속도로 상황과 오늘의 날씨 알아볼 텐데요. 고속도로 상황실 연결합니다. 조지훈 캐스터. 화창한 날씨로 시작한 토요일입니다. 이번 주도 봄꽃 축제가 다양하게 펼쳐지는데요. 꽃구경 나들이 가신 차량들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먼저 영동고속도로 이용해서 강릉 쪽 이동하는 길 고속도로에 진입해서 서창과 월곶 사이로는 아직은 여유가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신갈을 지나신다면 속도가 떨어집니다. 신갈 분기점을 지나 양지터널까지 10여 킬로미터 구간 가다서다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보시는 화면 용인 일대로도 발걸음 어렵게 통과가 됩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은 아직 여유가 있는데요. 시구간 서초 일대로 양방향 모두 이동량만 조금 는 정도고요. 9시부터는 버스 전용 차로제가 시행된다는 점도 참고해 주셔야겠습니다. 신갈을 지나신다면 수원 부근으로는 외곽 쪽으로 짧은 구간에서 속도가 떨어집니다. 하지만 긴 정체는 아니고요. 반대 서울 쪽으로도 여유롭게 통과됩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일찍이나 금천 일대 양방향 모두 차간경 넉넉하게 유지를 하는데 이후로는 비봉과 매송 일대로 정체입니다. 지금까지 교통정보였습니다. 주말 아침 어제에 비하면 한결 쌀쌀함이 덜합니다. 오늘 낮 동안에는 따뜻한 봄볕이 내리쬐면서 낮 기온이 어제보다 조금 더 올라 초여름 같은 날씨가 찾아오겠는데요. 이 따뜻한 봄볕에 다시 건조주의보도 전국적으로 내려졌습니다. 산을 찾으신다면 산불 예방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종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일요일인 내일은 오늘보다 구름의 양은 다소 많아지겠습니다. 하지만 별다른 비 소식은 없이 보내실 수 있겠네요. 먼저 현재 기온입니다. 중부지방 서울이 11도, 강릉은 17도 보이고 있습니다. 남부지방도 전주의 경우 10도, 대구가 15도로 1시간 전보다도 2, 3도가량 더 높아 있는 상태인데요. 오늘 낮 최고 기온은 25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서울이 23도, 춘천, 대전 25도 예상되고요. 남부지방 전주가 25도, 대구가 28도까지 올라서 다소 덥게 느끼시는 분들 있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월요일과 화요일 사이 전국적으로 단비 소식 있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오늘의 요리는 칠리 소스 도미 튀김입니다. 지금 여기를 보시면요. 잘 튀김옷을 입은 도미에다가 정신우 씨가 소스를 붓고 있어요. 야, 아니 이거 준비는 제가 한 건데 결국 먹는 거는 또 이선영 아나운서가 참 가서 윤인구 먹네요. 아나운서한테는 미안한 마음만 있을 뿐이네요. 여기 튀긴 도미의 머리도 있고요. 수북이 이렇게 도미튀김이 쌓여 있는데 저는 어떻게 먹어야 맛있게 먹었다고 소문이 날까요? 네, 좀 개운한 맛을 즐기실 수 있게 저희 네. 파채를 또 준비했습니다. 지금 여기다 따로 드렸는데요. 파채하고 도미튀김하고 칠리 소스를 같이 버무려서 쌈 싸듯이 딱 쌈 싸 먹듯이 드시면 됩니다. 네, 그럼 제가 도미튀김과 파채를 잘 올려놓은 쌈을 한번 직접 먹어보겠습니다. 칠리 소스가 올라가니까 또 이렇게 색깔이 화사해지는 게 역시 그 소스래요. 소스의 감이 잘 이루어져야 되겠군요. 맛이 어때요? 정말 겉은 바삭바삭하고요. 속은 부드러운 육질이 씹히는 게 코끝에는 파향이 감돌고 또 입안에는 매콤한 칠리 소스의 맛까지 어우러지면서 세상에 뭐 이런 요리가 다 있나 싶을 정도로 맛있는데요. 아니 그거 아까 제가 주문한 거라니까요. 정신우 씨, 근데 네. 아이들이 생선을 좀 잘 안 먹을 때 있잖아요. 이렇게 칠리 소스와 또 튀김가루 이렇게 입혀주면은 또 잘 먹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네. 좀 어른들 취향에서는 좀 매콤하게 만드시면 되고요. 아이들에게 먹이려면 약간 달콤한 과즙 이용해서 소스 만드시면 좋겠습니다. 네. 참 아까 정신우 씨 일찍 오라 그런 게 일만 저 시키시고 말이죠. 이선영 씨 이제 다 드셨어요? 네, 아직도 입안에 살짝
뭐랄까 그런 파향이 감도는 게 지금 이 자리에 온 게 좀 아쉬울 정도네요. 아, 이렇게 즐겁게 우리가 그 음식을 나눴던 또 우리 토요일 음식 코너도 있었고 네. 이제 더 이상 이 음식 맛보는 거는 할 수 없게 됐는데 좀 네. 아쉬우시죠? 이렇게 맛있는 요리도 먹고 즐거운 소식을 전해드렸던 세상의 아침, 저와 윤인구 아나운서가 이번 봄 개편을 맞이해서 자리를 옮기게 됐습니다. 네, 또 이선영 아나운서는 이제 저녁 프로그램으로 또 가시게 되고 사실 저는 이 토요일 날 세상의 아침 저한테 없으면 좀 어색할 것 같아요. 토요일 아침이. 윤인구 아나운서는 월, 화, 수, 목, 금 이제 세상의 아침과 함께하게 되시잖아요. 축하드려요. 자, 그동안 토요일 생의 아침 3부 또 저와 이선영 아나운서 사랑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또 이렇게 새롭게 이제 다음 주 토요일 생의 아침 3부는 새로운 얼굴들이 인사를 드릴 겁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도 또 다른 프로그램에서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내 맘이 또다시 뛰네요. 아무리 비켜서도 난 못 피하나 봐. 모른 척 고개를 돌려도 자꾸 내 가슴이 너를 찾아. 사랑